자, 그러면 제 5강 3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에서는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의 이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해 가면서 어떠한 이제 기록관리 제도, 어떤 기록관리 어떤 형식을 취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번하고 2번은 전번 회차에 설명을 했던 것이죠. 1번의 갑오정권과 갑오정권의 기록관리 정책이 근대 기록관리 시작이었다. 뭐 주요 내용은 이제 근대적인 어떤 법령과 이제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했다든지 이런 것이었고, 공문서의 형식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처음으로 실시했다든지, 혹은 이제 공문에 쓰는 문자를 한문에서 순한문에서 이제 국한문이나 혹은 국문으로 쓰게 했다든가, 또 공문서 양식을 인쇄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든가, 또 공문서의 종류를 대폭 하여튼 간소화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통감부의 기록 장악과 조선 침탈은 통감부 시기에 들어오면서 1906년 이제 1905년 5월에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미국, 영국, 러시아의 주변 열강으로부터 일본이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받은 이후에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맺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12월에 통감부를 설치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1906년 2월에 통감으로 오게 되죠. 오게 되면서 조선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지배해가는 그런 이제 침탈 정책을 서서히 이제 쓰게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선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재원조사를 행하게 되었고, 또 중요한 것은 기록을 이제 장악하였다. 이제 규장각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역사 기록을 파악하게 되었고, 또 이제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의 현영 기록을 정리하면서 대한제국의 사정을 파악을 했다. 것하고, 세 번째는 대한제국과 그 당시에 왕실의 재정을 조사해서 재원을 이제 하여튼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조선을 이제 식민지로 이제 소위 병탄한 이후에 당시의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었는가 하는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한 특징은 1910년 조선을 합방하자마자 조선에 대한 역사 기록과 당시의 조선의 관습 기록을 대대적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1910년서부터 37년까지 물경 하여튼 한 28년간 조선의 역사 기록을 정리를 해서 그것이 그 이전에 통감부 시기 했던 이제 부동산법 조사해 1906년서부터 7년, 그 다음에 법전조사국 1908년서부터 10년까지 조사해 왔던 조사 기록을 이감받아 가지고 취조국, 참사관실, 중추원에서 계속 역사 기록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데서 그 역사 기록을 총 정리해서 조선사, 원래는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조선사라는 것은 조선의 사료집을 편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민사관을 완성을 하죠. 이제 조선의 역사의 어떤 이제 틀을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년부터 30년까지 조사 작업을 행하면서 그들이 발간한 책이 한 7,000곡 정도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1925년서부터
이제 38년까지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35권을 편찬하면서 식민사관을 완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내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제2부에 제6장과 7장에 나름대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통감부 시기부터 1937년까지 어떻게 그들이 어떤 조사사 사업을 수행했는가, 시행 기구와 앞에 이제 기간이 있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통감으로 온 시기부터 부동산법 조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1906년서부터 7년까지 1년 정도 조사 사업을 벌이죠. 매겸 차량 우메 겐지로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이제 민법을 만들었던 근대적인 민법학자를 초청해 가지고 그를 총책임자로 해서 조선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하고 1908년서부터 10년까지는 법전조사국에 의해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관습, 제도, 그다음에 뭐 친족제도라든지 가족제도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일본이 조선을 이제 병합한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산하의 특별기구 취조국 장관급이에요. 취조국에서 이제 조선의 그 이전까지 조사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관습도 조사하고 규장각의 도서와 기록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또 그걸 이어받아서 조선총독부 참사관실이라고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취조국의 조사 사업을 계승해요. 그래서 관습조사, 그 다음에 규장각 도서, 그 다음에 기록, 역사 기록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것을 중추원에서 1915년서부터 37년까지 이어받고 여기서 이제 관습조사, 유물유적조사하고 이제 그것이 이어서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데서 조선의 역사를 편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5권의 책을 내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역사 기록과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관습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을 정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 때, 즉 일본 제국주의가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대만을 식민지로 얻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대만에서도 맨 처음에 94년에 대만을 식민지로 얻은 이후에 95년서부터 구간조사, 구간제도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대만 인류학회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대만의 관습을 이제 조사하게 되었고, 또 토지 조사도 1896년서부터 토지 조사를 행해요. 또 고족 조사를 행하게 돼요. 이런 틀로 마찬가지 조선에서도 그런 것에 의해서 대만의 식민적인 틀을 만든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선을 1910년에 이제 특히 1905년 을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조선에서도 그 대만의 식민 통치의 경험을 활용해 가지고 조선에서도 구간제도 조사, 또 토지 조사, 또 고족 조사 이런 식으로 행하게 되게 되었고, 그 만주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대만조사와 토지조사를 이어받아서 나름대로 만주에서도 그런 조사를 행하게 된다. 이게 제국주의가 이제 식민지를 통치한 어떤 방식이었어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만과 조선과 만주의 조사를 할 때 그 일제의 식민지 관료가 대만만 조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만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그런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을 조사를 하고 또 조선을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주를 조사하는 그런 식으로 일제의 식민지 관료들이 그의 어떤 나름대로의 식민지 조사를 했던 경험을 계승하면서 이제 대만과 조선과 만주를 조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것이 연결되면서 계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무국의 기록을 관리 활용하는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경무국의 순사 혹은 순사보들이 조선의 독립운동가 및 사상가를 사찰한 기록을 요시찰인의 기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을 이제 또 그 기록을 축적해 가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을 통제해 갔다. 그래서 일제는 그 행정기록 혹은 이 요사찰일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제는 식민 통치를 행하면서 생산한 기록을 대거 비밀 기록 혹은 대외비로 규정하면서 조선인 혹은 조선인 관료들의 접근을 제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 앞부분에 역사 기록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역사 기록과 관습이나 제도 기록을 어떻게 그들이 조사하면서 정리해 갔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본의 경무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제 경찰과 헌병 경찰이죠. 경찰관들이 즉 경찰서에서 그 순사나 순사보들은 조선인들이 많았어요. 순사는 일본인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순사보들 조선인들이 조선의 향촌 사회를 이제 배회하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정리한 부분들을 이제 나름대로 그걸 기록으로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제 축적해가면서 이제 적은 경찰 인원으로 당시에 조선의 사상가나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통제하고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걸 파악해서 그들을 이제 뭐 잡아가두기도 하고 신문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경무국의 기록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나 사상가들의 이제 활동을 통제하는데 주요한 기록으로 활용이 됐어요. 또 일제는 이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했던 기록을 대거 비밀 기록 혹은 대외비로 이렇게 그 이제 규정을 해놔 가지고 일반 조선인 물론이거니와 조선인 관료들도 이 접근을 제한하는 이제 그 권한을 비밀 기록을 취급하는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했던 것이죠. 예,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국의 기록이 조선을 통치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기능을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록들은 잘 정리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인구 조사 자료하고 토지 조사 자료예요. 그것을 잘 생산하고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인구와 토지에 관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을 통치해가면서 조선을 식량 원료의 공급 기지로 재편해가는 식민 정책을 추구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토지 조사 사업을 1910년서부터 이제 18년까지 행하게 되는데, 이게 초창기에 1910년에 이제 결수연명부라고 하는 지세 자료, 이제 세금을 지세를 수취한 자료를 정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는 각 지역에 이게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이 과세지 견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면당 이렇게 구분을 이제 7, 8개의 지역으로 이제 구분한 다음에 다시 그 7, 8개의 어떤 지역 중에 한 곳을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이게 소위 이게 나중에 이제 토지수 사업을 하면서 지적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토지들을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표시를 내부에 표시를 하고, 그 내부에 다 표시를 할 수 없으면 이 바깥에 면에 이렇게 누구의 토지고 이게 토지 면적이 얼마고 이게 하여튼 그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과세지 견치도라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했죠. 그것 이외에 이제 토지 신고서, 토지의 주인들에게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그것을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토지 대장이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지세장부하고 이 신고서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실제 토지의 주인을 파악을 해서 이제 토지 대장을 만들어서 현재 대한민국의 토지 소유권의 소위 말하면 원장부가 돼요. 그게 토지 대장과 그다음에 이 과세지 견치도가 정밀하게 이제 측량이 되어서 만든 게 지적도예요. 현재에 나타나는 지적도. 그러니까 현재의 지적도와 토지 대장의 지금 원본들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진화 발전해가지고 지적도가 되고, 이제 그것의 조사 사업에 의해서 1918년 마무리되는 게 토지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어떤 그 과도기적인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현재 일부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국가기록원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토지 조사에 관한 자료는 아주 세밀하게 하여튼 이제 자료를 재생산해서 이제 관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도 토지 사업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만에서도 현재 토지 소유권의 그 근원을 그 나름대로 일본이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을 했었는데, 그 시기 이후부터를 대만에서는 이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이제 그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러한 이제 근대적인 어떤 토지 사업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을 이제 그 나름대로 조사해 가지고 정립을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의 역사학자들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의해서 행해진 그런 이제 정책이 이제 우리 사회의 근대화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소위 이제 그게 유명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만들었던 제도나 이 토지 사업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이 확립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이 이때부터 확립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일제 식민 통치를 이제 근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역사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역사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런 이제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기록이나 이 기록이나 혹은 그 제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조선을 수탈해가기 위한 것이었지 근대화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이제 되기도 합니다. 자, 그것으로 이제 이어받아서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의 특징, 기록학이나 기록관리 제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는 기본적으로 조선을 근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조선을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록관리 제도를 정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기록관리 제도를 이렇게 정비하고 이렇게 완성한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거나 그것을 높이거나 혹은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선에서 이제 이익을 그들이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는 자신의 식민 통치 방법을 고도하고 당시의 식민 통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록의 수집과 정리 및 기록의 보존 방법을 강구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의 어떤 특징은, 이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는 조선을 근대화 시켜주기 위한 혹은 조선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식민 통치를 하면서 조선을 효과적으로 이제 수탈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1945년 폐망할 때는 이런 기록들을 대거 비밀 기록이나 이런 걸 폐기하거나 없애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이제 많지는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총독부의 기록 관리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 기록과 이제 관습이라든지 제도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그것을 식민사관을 완성하는 데 이용을 했다. 두 번째는 경무국, 이제 그 당시에 그 순사나 순사보들이, 즉 경찰이죠. 경찰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나 조선의 지식인, 사상가 이런 사람들을 사찰을 해가지고 그 기록을 계속 이제 축적해가면서 그걸 이제 그 나름대로 정리해가면서 조선의 지식인들, 사상가, 독립운동가들을 사찰하고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제 조선을 이제 통제해가는 것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자료,
즉 토지 조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인구 조사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상세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어떤 기록으로 그들이 생산을 하고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조선을 효율적으로 이제 통치해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 총독부의 기록 관리는 조선을 근대화시켜 주거나 혹은 그 조선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기록을 이제 기록 관리 제도를 이제 만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제는 조선을 효율적으로 식민 통치를 해서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오랜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줌으로 한국 현대사와 관련을 지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이 한국 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제자는 한 월요일까지 발제문을 한번 우리 이 클래스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제문을 미리 올려주시면은 한 주 전 정도에 올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